네, 오늘 강연의 사회를 맡은 도서출판 정환책방의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천정환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한양문화예술재단에서 지금 이제 나이듦 수업 이거를 오늘째로 해서 이제 세 번째 하게 되는데요. 제가 이제 첫 번째 강의부터 해서 쭉 계속 왔었는데 굉장히 가슴 설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아직 젊어서 40대 아직 초반의 나이를 달리고 있는데 또 그러면서 또 아이를 키우는 입장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 앞전에 두 분 선생님들 최현숙 선생님, 정윤수 선생님 이번에 오늘 이근호 선생님까지 이제 강연을 들어야 될 텐데 그동안 제가 보면서 저희 어머님도 생각나고 또 저희 아버님도 생각나고 또 앞으로의 저의 어떤 그 다음 시간도 생각나고 그래서 굉장히 강연을 듣는 2시간 내내 좀 가슴 벅찬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오늘 또 이제 그 세 번째 시간을 열게 되었습니다. 그 안양문화예술재단에서는 이제 문화정책 2030 이런 프로젝트로 해서 문화다양성 사업들을 이제 5년째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시니어를 중심으로 세대 문화를 이끌어내는 것으로 주제를 잡고 그리고 시니어 세대와 중장년 및 청년 세대가 공감하고 관심 가질 주제들을 지금 이제 여러 전문가 선생님들 모시고 한 자리에서 듣는 그런 프로젝트를 이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강연을 해주시기 위해서 모신 그 이근호 선생님은 이화여대 명예 교수님으로 계시고 그 앞전에 저희가 그 선생님 이력들을 보셨겠죠? 예, 저서에 보시면 그 공존의 베스트셀러들이 다수가 포진되어 있습니다. 예, 저도 이제 출판사를 운영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정말 저런 베스트셀러 한번 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베스트셀러를 내신 또 선생님을 이렇게 모실 수 있어서 굉장히 영광이고요. 오늘 또 이제 선생님 모시고 2시간 동안 또 좋은 말씀 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한번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마이크 들립니까? 네. 반갑습니다. 저 방금 소개받은 이근호입니다. 제가 서울에서 4시 반에 출발을 했는데 딱 정각에 도착했어요. 정말로 좀 조마조마하게 도착을 했습니다. 제가 제목을 그 시니어와 함께 이런저런 얘기 이렇게 붙여봤어요. 시니어라고 하면 이제 그 좀 선배되는 그런 뜻인데 왜 제가 이런 말을 붙였느냐면 저는 그 의학을 공부했고 또 이제 정신의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여러분보다는 제가 시니어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시니어라고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연령적으로 보면 제일 쉬워요. 나이 든 사람이 시니어고 나이 적은 사람이 주니어거든요. 근데 그렇게 구분하는 방법도 있지만은 우리가 자기가 수행하는 그 전문적인 역할 이걸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에게 저는 의학적으로 시니어가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은 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전공하신 또 전문적인 역할이 있었어요. 그런 점으로 봐서는 여러분은 연령에도 불구하고 저의 시니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니어 대 시니어 이렇게 이름을 붙여본 겁니다. 그러니까 시작하기 전에 제가 어떤 걸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좀 했으면 좋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마침 내가 책상을 정리를 하다 보니까 2011년도 수첩이 나왔어요. 그리고 뒤에 이렇게 보니까 이제 전화번호가 쭉 있고 그래서 이제 7년이 경과한 수첩인데
거기 이름을 보니까 벌써 이제 타계하신 분도 있고 또 연락이 그동안 안 닿았던 분들도 있고 그래요. 아, 이 7년이라는 세월이 참 그렇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중에 세 분이 빨간 글씨로 이렇게 전화번호가 적혀 있어요. 아, 빨간 글씨로 적었다면 그때는 꼭 잊어버리지 말자고 내가 이제 중요하게 적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보니까 전화번호가 010이에요. 그래서 아 010은 안 바뀌었겠구나 이 생각을 했습니다. 이 세 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한 분은 저하고 초등학교 동기동창이고 또 다른 한 분은 제 그 외육촌 동생이에요. 그리고 다른 한 분은 그 내가 형으로 모시던 이제 그 6.25 전쟁 때부터 지금까지 쭉 이어오는 혈연은 아니지만은 제가 형님으로 모시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래서 전화를 걸려고 하니까 조금 마음이 캥겨요. 만일 전화를 걸었다가 뭐 돌아가셨다든지 뭐 이런 얘기를 들으면 차라리 전화를 안 걸고 모르고 지내는 것만 못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가장 나이 적은 그 내 동생한테 먼저 전화를 걸어봤어요. 걸어보니까 반갑게 받아요. 아, 이제 일단 안심을 하고, 내 동생은 그 교직에 오래 있었어요. 저 동해 강릉 저쪽에서 교직에 오래 있다가 정년 퇴임을 해서 거기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의 특성은 뭐냐 하면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나머지 시간 그 지역의 그 요양병원이라든지 요양원 이런 데 가서 봉사를 했어요. 혼자도 하지만은 학생들하고 같이. 그러니까 학교 끝나면 요양원으로, 학교 끝나면 요양원으로 이렇게 하면서 정년 퇴임을 한 동생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 얘기를 하다가 제가 물어서 지금 어디 있니? 그랬더니 요양병원이에요. 이래요. 그래 또 봉사 갔구나. 그랬더니 네 봉사 왔는데 봉사는 봉사인데 좀 다른 봉사예요. 이러더라고. 무슨 봉사인데? 그러니까 나한테 대한 봉사입니다. 이러더라고요. 자기한테 대한 봉사다. 설명이 이제 뭐냐면 남을 위해서 그만큼 봉사를 했는데 이제 이 나이가 되니까 내가 나를 위해서 앞가림을 할 봉사를 좀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대요. 그게 이 친구가 그 파킨슨에 걸려가지고 몸이 이제 불편하게 되니까 자기가 늘 봉사하던 그 병원에 가서 입원을 한 거예요. 입원을 해서 자기가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옛날처럼 또 환자들한테 봉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수 씨는 어떻게 됐니? 그랬더니 아 그것도 같이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거는 또 이제 무릎이 이제 그거 해가지고 거기 둘이 늙은이가 아파트에 맨날 얼굴을 쳐다보고 앉아있기보다는 여기 오면 밥도 해주지 뭐 다른 그 재활시설도 많고 그러니까 아예 둘이 같이 입원했대요. 입원을 하고 일부 시간은 또 다른 환자를 위해서 이렇게 봉사를 하고 아, 그 참 목소리도 쟁쟁해서 내가 기뻤는데 그런 봉사로 이어진다고 하니까 참 내가 반가웠습니다. 그 다음 010은 이제 나이 순으로 봐서 나하고 동기잖아요. 그래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통화가 돼요. 그래서 아무개냐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반가워요. 그래서 나 이건우인데 이렇게 누구요? 이건우인데 너 친구 그러니까 네? 또 이제 기억이 좀 삼삼한가 봐요. 나를 그렇게 잊어버려야 될 사이는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계속 이제 친구다 뭐다 이런 걸 이제 정보를 제공해줘도 감이 오질 않나 봐요. 그러더니 나보고 죄송하지만은 뭐 급하신 일이 아니면 30분 후에 다시 걸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 마지막에는 이제 형이에요. 이분은 이제 연세가 90이 넘거든요. 그게 너무 또 초조하잖아요. 걸었어요.
그랬더니 또 여보세요 하는 거예요. 아이쿠, 나 아무개인데. 그러니까, 그래, 어디 있니? 어디. 너무 반가워요. 그 이분은 어떻게 됐냐면, 자녀들이 전부 미국 가 있기 때문에, 미국 가서 이제 살았어요. 2011년에 두 내외가 이제 한국으로 나온 거예요. 자녀들은 거기서 이제 살도록 하고, 나와가지고 이제 나하고 만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빨간 글로 이렇게 써놓은데,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너 애들이 바람 쐬러 가자 하거든 절대로 따라가면 안 된다 이러더라고요. 너다 지금 무슨 소리예요? 그랬더니, 그래서 내가 재수님은 어떻게 됐느냐? 그랬더니 5년 전에 돌아가셨대요. 그 형수님은 나보다 한 살 아래예요. 그 부부간에 나이 차이가 좀 있는데, 그 돌아가시니까 이제 그 나와가지고 돌아가신 거죠. 나와가지고 돌아가셨는데 이제 장례를 치러야 되잖아요. 그 애들이 미국에서 다 나와가지고 장례를 치르고 그 얼마간 지나서 아버지 바람 좀 쐬러 갑시다 그러고, 그래 너 엄마도 죽고 그랬는데 무슨 바람을 쐬야 된다고. 그러니까 바람을 쐬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도 맞잖아요, 그지? 그런 우울하고 비탄스러운 감정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좀 활기를 넣어주기 위해서. 그래, 가자. 그랬더니 이제 요양 넣고 가버린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나보고 절대로 따라가지 마. 근데 한동안 우리 우스갯소리로 이사 갈 때 남자들이 말이지 조수석에 앉아야 된다는 거야. 왜 조수석에 앉아야 되냐면 젊을 때 한 짓이 있기 때문에 이사 갈 때 버리고 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절대로 조수석을 떠나면 안 된다.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형 말대로 바람 쐬러 간다. 그게 그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놈들 괘씸하다고 말이지. 그래서 이제 그 형이 하는 말이 연금이 효자다. 자기가 48년 동안 이제 군대에도 있고 어디에도 있고 이래서 봉사를 한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연금이, 그러니까 이제 연금이 효자다. 이런 표현을 내 가슴에 이제 닿았고, 내 동생이 한 말 가운데는 봉사는 봉사인데 나한테 대한 봉사예요. 이것이 이제 마음에 딱 닿았습니다. 근데 제일 찝찝한 거는 내 친구가 이제 아직 내가 통화를 못 해가지고, 이제 요 강의 끝나면 내가 이제 또 한번 해볼 그런 작정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과 이제 처음 만나는 이 얘기 가운데 시니어가, 연령적인 시니어가 겪어야 할 이 세 가지 경로일 것 같아요. 어떤 것하고 내가 마주칠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어차피 똑같을 거라는 얘기죠. 우리가 기억이 자꾸 없어지는 그런 거라든지, 또 자기를 위해서 봉사하면서 그런 길로도 갈 수도 있고, 또 우리 형처럼 말이지 좀 억울하게 있을 수도 있고, 어떤 것이 닥칠지는 모르지만은,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조금 다른 인상을 주기 때문에 제가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노인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노인. 근데 저는 노인이라는 말을 참 쓰기가 싫어요. 왜 싫으냐 하면은 노인 그러면 앞으로 살 시간이 얼마 없잖아요. 젊을 때보다는. 이게 이제 정서적으로. 그래서 내가 그 노인을 표현하고 싶은 단어는 나이 든다는 표현을 하고 싶어요. 그 영어로 에이징이라는 말이 저게 노인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달리 풀어보면 age라는 말이 나이잖아요. ing는 진행 중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진행 중이다. 나이가 들어간다. 이런 생각으로 나이듦, 이렇게 제가 단어를 정의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돌잔치 치르고 나서 2살이 되면 걔는 뭐겠어요? 에이징이죠. 그죠? 그리고 에이징 간다고 걔가 노인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이 든다는 개념으로 이 에이징을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진행형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이 세상을 하직할 때까지 이 진행형입니다. 근데 이제 제 경험을 하나 이 얘기를 하면 그 65세 때 이제 정년 퇴임을 하는데 제일 먼저 이제 내가 간 게 동해를 가가지고 시니어 카드를 탔어요. 그 이전에 우리 선배 교수님들이 퇴임을 할 때 어떻게 하는가, 그 퇴임할 때 이제 강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걸 내가 빠짐없이 한 5년간 들었어요. 해갑 때부터 시작해서 막 그걸 빠짐없이. 왜 그러냐면 이분들이 정년을 해서 어떻게 나머지 생활을 계획하고 나가시는가. 그랬더니 두 가지 방, 하나는 지금까지 참 고마웠다는 얘기를 하시고, 또 내가 이 학교는 떠나지만은 여기는 떠나지만 다른 데 또 시작할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연속선상에 있는 거라고, 그동안 신세를 많이 줘서 고맙다 이렇게 떠나시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은 굉장히 흥분을 하세요. 왜 65세라는 걸 인위적으로 정년 퇴임을 만들어 가지고 한창 내가 일할 수 있는데 나가라니, 이거는 말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헌법 소원해야 된다고. 네, 그렇게 울분을 토로하고 나가시는 분이 계시고 그래요. 그리고 그 뒤 경과를 보니까 울분을 토하신 분이 일찍 돌아가셔요. 그래서 나하고 친한 한 분이 우리 병원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내가 문상을 갔어요. 사모님한테 참 한창 일할 나이인데 돌아가셔서 아깝다고 그랬더니 사모님 말씀이 자기 성질 부리다가 갔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성질 부리다 하는 이것이 내가 이제 두 번째 얘기하는 헌법 소원하겠다든지 뭐 이런 이제 분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좀 더 일찍 돌아가시더라 하는 생각을 갖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떠나더라도 또 다른 시작을 하시려고 하는 이런 분이 조금 더 활기차게 그 정년을 맞고 난 후에도 활동하시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제 얘기를 보면 그런 걸 이제 많이 들었기 때문에 첫 번째 가서 시니어 카드를 탔어요. 시니어 카드를 탄다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이미 당신은 노인이다 하는 증명이잖아요. 그거 가지고 뭐 지하철 타면 다 공짜로 태워주는데, 그래서 내가 지하철 탔어요. 2호선 타면 제일 좋아요. 그건 뭐냐면 자꾸 이렇게 순환적으로 돌아가니까 어디 딱 이래가 내릴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탔더니 젊은 애가 내 앞에 딱 앉아가지고 힐끗 쳐다보더니 말이죠. 핸드폰 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너는 봐라, 노인이 들어왔는데 내가 시니어 카드를 갖고 탄 노인인데 섭섭해요. 일어나서 나한테 자리를 양보해 줘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일어나라 이렇게 할 수도 없고, 막 속에 좀 부글부글 하지만은 참고 또 2호선을 탔어요. 그래서 섭섭해요. 또 어떤 때는 타니까 말이지, 용수철처럼 툭 튀어나오더니 할아버지 여기 앉으세요 이러는 거야. 야, 이놈 눈에는 내가 노인으로 보여? 괘씸한 거예요 이게 또. 그래서 비켜줘도 타리고 안 비켜줘도 타리고, 이게 지내놓고 보니 노여움이에요. 노여움. 늙기는 지가 늙어놓고 말이죠. 화풀이를 거기다 하고. 나는 그만큼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선배 교수들을 보면서 준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노여움은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그때는 노여움이라고 안 생각했어요. 그것도 조금 더 지내가고 보니까 늙기는 자기가 늙어놓고 어디다가 화풀이를 하려고 하는가. 그 제자들이 내가 이제 정년 퇴임한다고 이제 식당에 가서 근사한 점심을 사줬어요. 그 점심을 샀는데 그날따라 비가 많이 와가지고 내가 우산을 받치고 이제 거기 들어갔는데 음식을 다 먹고 나와가지고 내 우산을 찾으니까 우산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주인이 나와서 죄송하다고, 누가 바꿔갔는지 모르니까 이 우산 들고 가시라고 다른 우산을 나한테 줘요. 근데 내가 한 말은 뭐냐면, 그 우산은 필요 없다, 내 우산을 찾아달라. 괜한 이제 그거죠. 그 우산이나 이 우산이나 쓰고 가면 비를 안 맞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꼭 내가
죄송합니다. 쓰고 온 우산을 내놔라. 그걸 시비를 했어요. 그 내 말이 틀린 건 아니잖아요. 그렇더라도 융통성 있게 생각하면 그 우산을 받아 쓰고 나오면 되는데 왜 내가 그랬는가? 그것도 이제 시간이 좀 더 지내고 생각하니까 그것도 노여움이더라. 그 얘기예요. 자, 노여움을 갖든 안 갖든 간에 세월은 흘러가는 겁니다. 그걸 아무리 거부해도 소용이 없어요. 자, 여러분 나이가 제가 한번 물어볼까요? 젊은 나이예요? 늙은 나이예요? 제일 앞에 계시니까 선생님 한번. 저는 젊었다고 생각해요. 젊었습니다. 젊은 나이. 이유가 뭐예요? 이유요? 응? 왜 젊은 나이예요? 뭐 아직 살아야 할 날이 많고, 예, 또뭐 젊은 마음으로. 그래, 참 젊으신 분이에요. 내가 이제 말씀해 드리려고 하는 것은, 자, 지금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셨어요. 그지? 그러면 과거를 기준으로 한다면 오늘이 제일 늙은 나이예요. 1살부터 2살, 3살 뭐 이래가지고 지금 나이는 저하고 만나는 지금 이 시간 나이는 여러분 생애에서 가장 늙은 나이예요. 자, 반대로 내가 앞으로 살아갈 걸 생각을 한다면은 미래를 생각한다면 오늘이 첫날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젊은 날입니다. 자, 여러분이나 저나 이 두 가지 나이를 갖고 있어요. 가장 젊은 나이와 가장 늙은 나이.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느 것을 선택해서 살아가시겠어요? 젊은 나이. 그래. 며칠 전에 텔레비를 보니까 김연아가 나왔어요. 또 뭐 겨울 가기 전에 무슨 쇼를 또 하나 봐요. 근데 이제 뭘 질문을 하니까 대답하는데 내 속으로 저런 젊은 나이에 저런 성숙한 얘기도 할 수 있을까? 역시 뭐 스케이트든 뭐든 일가견이 되면은 뭐 저런 경지에 가나 보다. 내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이제 묻는 사람이 당신은 금메달도 타고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금메달 탄 영광은 그때의 영광입니다. 지금은 거기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딱 그러더라고요. 너무 좋은 얘기예요. 여러분도 그거 마음에 새기세요. 선생님도 과거에 집착하지 않으니까 젊은 나이라는 걸 인식하시는 거예요. 내 제자 중에 하나는 교수로 있었는데 학교에 있을 때부터 자기가 나이가 지나가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촌에서 자기 집이 연희동인데 신촌 시장을 이렇게 가로질러 가야 되거든. 그게 뭐 물건을 산다고 이래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아주머니 그거는 그것보다 이게 더 좋아요 하던지 아주머니라는 소리 했다고 학교를 정년 퇴임할 때까지 그 시장에 안 가요. 그래서 내가 달랬어요. 그거 한다고 네가 아주머니가 아니고. 그래도 이건 또 다른 교수 얘기인데 그분이 정년 퇴임을 얼마 안 두고 그 인구조사가 나왔어요. 그 조사원이 이제 연세가 몇이나 되느냐 그러니까 49세, 64세나 뭐 이래 됐는데 그게 이제 조사원이 생년월일을 하고 이래 보태보니까 틀리거든요. 선생님 49세가 아니고 이러니까 막 화를 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 모임에서 자기가 한 번 화를 냈기 때문에 막 고집스럽게 49살이라고 그랬다고. 이거는 뭐냐 하면은 그 나이를 자기가 수용하기 어렵다는 얘기예요. 정서적으로. 자, 우리가 정서적으로 아무리 수용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먹는 나이는 나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제일 앞 표지에 이건우 뭐 명예교수 이래놓고 1935 이래 적어놨어요. 나이는 8학년 뭐 몇 반 이래 되는데 그것도 자꾸 물어싸기 8학년 얼마를 하려고 하니까 요새는 또 전철 뭐 9호선 뭐 몇 번 참고 이러더라고요. 참 재밌는 얘기잖아요. 그 어쨌든 이게 많아지는 것에 대한 이제 조금 두려움이 그 모든 사람한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49이라고 막 계속 우기고 그래요.
참 오래도 사셨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냐면 내가 이과대학을 졸업하고 50주년을 맞았어요. 그래서 부부 동반해서 여행을 가자 이렇게 되는데 모두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으니까 미국에 우리 동창들이 또 많이 살아요. 그때 그까지 가려고 하니까 비행기가 뭐 열 몇 시간 타기 어렵다고 그래서 제주도를 갔어요. 제주도를 이제 갔는데 일요일이 마침 끼었어요. 일요일이 끼니까 기독교 믿는 사람은 교회에 가고 뭐 절에 가는 사람은 또 절에 가고 천주교는 성당 가고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일요일 오전 시간을 보냈습니다. 나는 종교가 없기 때문에 호텔에서 그냥 차 한잔 마시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천주교 성당에 갔던 친구들이 이제 제일 먼저 돌아와 가지고 계속 신부님을 성토하는 거예요. 그런 신부가 다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 신부가 글쎄 우리 보고 말이죠. 올해도 살았다 이런다고. 그 느닷없이 오래 살았다 그할 리가 없지 않냐. 자초지종을 얘기해보라 그랬더니 신부님이 강론을 하다가 이래 보니까 낯선 그룹이 하나 있잖아요. 중국에서 오셨어요? 여행객들이 많으니까. 아니요. 우리는 뭐 이과대학 동기들인데 졸업 50주년을 맞아가지고 이 여차여차해서 왔습니다. 이랬더니 그 말 끝에 신부님이 하시는 말씀이 참 오래도 사셨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두 화가 나가지고 그래서 제가 우리 친구를 달래느라고 어떤 논리를 폈느냐 하면 자, 좀 생각을 해봐라. 우리가 오래 산 것도 참 천행이고 고마운 일이고 그런 건데 해방될 때 내가 초등학교 4학년이에요. 5학년만 되면 그 일본 사람들이 소년 항공병이라고 그래서 하나씩 뽑아갔어요. 항공병은 휘발유를 말이지 가는 것만 주고 오는 거는 안 줘요. 그럼 자폭하라는 얘기거든. 초등학교 5학년. 나는 그때 4학년이니까 안 뽑혀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얼마나 고마운 일이냐. 중학교 3학년 때 6.25 사변이 났어요. 그것도 4학년부터 이제 학도병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나는 한 해가 모질해서 못 간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뭐 전투력이 모질하니까 밤에 자면 헌병들이 집을 다 뒤져가지고 청년들은 다 뽑아갔어요. 그리고 길에 서서 가는 사람 또 뽑아가고 그만큼 위급했을 때니까 그런 거예요. 그걸 우리는 또 한 해 때문에 살았잖는가. 그 다음에 맞이한 게 4.19, 5.16 이런 급변하는 사회 환경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살아남아가지고 50주년 기념으로 여기 왔으니까 신부님 말씀은 그렇게 고생하고 참 오래 사셨습니다. 축하합니다. 모르긴 해도 그런 뜻일 거다. 이렇게 둘러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우리 천주교 믿는 그 친구 중에 하나가 그 동생이 그 유명한 신부가 있어요. 서강대학 총장도 하고 했던. 그래가지고 나오면서 하도 억울해가지고 내 동생이 아무개라고 그랬더니 막 신부님이 따라 나오고 택시 잡아주고 그랬대요. 그래서 내 생각은 그걸 뭐 정말로 노인이라고 폄하해서 그 신부님이 뭐 오래도 살았구나 이렇게 한 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래 사신 거를 축복드립니다. 이런 뜻이 있어서 그래요. 우리가 나이를 생각을 하면 생물학적인 나이가 있고 그거는 뭐 안 먹을래 안 먹을 수가 없어요. 하루가 지나면 또 나이를 먹는 거니까. 그 다음에 심리학적인 나이. 그거는 인구조사 왔을 때 49세다 이렇게 하면 그게 심리학적인 나이인 거예요. 자기가 받아들이기 싫은데 심리적으로는. 그러니까 노인들도 보면 아 연세는 많은데 노익장이다 이런 표현도 또 많이 하잖아요. 그거는 이제 연세에 비해서 심리적으로 젊은 사람 같다 이런 거예요.